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스포츠의학 및 운동재활연구실의 이다희입니다. 요즘 성인 ADHD라는 말이 많이 조용되고 있는데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금방 실증을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혹시 내가 성인 ADHD인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ADHD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ADHD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잉 행동, 충동성 등의 상태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ADHD의 치료 방법에는 다양한 행동 치료와 심리적 치료와 함께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약물 치료는 가장 효과적이지만 아이에게 약을 먹인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들며 심리적, 신체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이지만 안전한 치료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운동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생리적, 심리적, 신경인지적 기능에서 유익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며 기억 기능, 인지 기능 등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킵니다. 논문을 보며 운동의 효과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ADHD가 있는 아동 청소년이 운동을 하면 인지 능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본 논문이며 나이, 운동 계획 등의 포함 기준에 따라 449개의 논문 중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431개의 논문을 제외하고 18개의 논문을 메타 분석한 논문입니다. 0.0이라는 선 아래에 있는 것은 유의하지 않다는 뜻이며 원이 클수록 표본 집단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표는 단기간 운동에서 운동 시간과 최대 심박수에 따른 운동의 효과를 알아본 표입니다. A는 운동 시간에 따른 운동의 효과에 대해 나타낸 것이며 B는 최대 심박수에 따른 운동의 효과에 대해 나타낸 것입니다. A를 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30분 동안 운동을 진행했으며 작업 기억과 정신운동 속도, 인지적 유연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를 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최대 심박수의 75%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진행했으며 작업 기억과 정신운동 속도, 인지적 유연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장기간 운동에서 운동 시간과 운동 기간, 최대 심박수에 따른 운동의 효과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A는 최대 심박수에 따른 운동의 효과에 대해 나타낸 것이며 B는 운동 시간에 따른 운동의 효과에 대해 나타낸 것입니다. C는 운동 기간에 따른 운동의 효과에 대해 나타낸 것입니다. A를 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최대 심박수의 70%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주의력과 정신운동 속도, 인지적 유연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를 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1시간 정도의 운동을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주의력, 정신운동 속도, 인지적 유연성과 작업 기억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를 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8주 정도의 운동을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주의력과 정신운동 속도, 인지적 유연성과 작업 기억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단기간 운동과 장기간 운동의 효과 차이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왼쪽이 단기간 운동이며 오른쪽이 장기간 운동입니다. 이를 보면 운동은 ADHD 아동 청소년의 지속적인 주의력, 정신운동 속도, 인지적 유연성과 작업 기억, 복제 조절에서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으며 장기간 운동을 하는 것이 단기간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동은 ADHD 아동 청소년의 주의력 조절과 집행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장기간 운동 후에는 여러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실질적이고 일관된 개선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타 분석에 사용된 어떤 논문도 운동에 부정적이거나 불리한 영향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심혈관 건강과 운동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불안 및 우울증 관련 행동이 줄어들고 사회적 문제 또한 줄어들며 ADHD 아동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운동을 하는 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 ADHD 증상이 호전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ADHD 아동 청소년에게 규칙적인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요즘 혹시 내가 성인 ADHD인가? 라는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동기에 진단된 ADHD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성인 ADHD에게도 운동이 효과적일까요? 저는 성인 ADHD에게도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인 ADHD의 운동에 대한 효과를 말해주는 논문도 함께 알아봐 볼까요? 이 논문은 유산소 운동이 성인 ADHD 환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유산소 운동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ADHD 환자 23명과 건강한 성인 23명을 모집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도중 ADHD 환자들의 약물 치료는 제한되었습니다. ADHD 환자의 운동을 하는 그룹과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 건강한 성인의 운동을 하는 그룹과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으로 총 4개의 그룹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운동 그룹은 단기간 운동을 진행했으며 30분간의 고정식 자전거 운동을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정도의 강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은 30분 동안 연속극과 유사한 형태의 영화를 보며 영화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험 결과 ADHD 환자 중 운동을 한 그룹에서 뇌의 자상 후두회와 우측 전두회, 좌측 상두회 활성화가 ADHD 환자 중 운동을 하지 않고 영화를 본 그룹보다 높았습니다. 건강한 성인에서도 운동을 한 그룹이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보다 뇌의 자상 후두회와 우측 전두회, 좌측 상두회 활성화가 높았습니다. 운동으로 인한 ADHD 환자의 뇌 활성화와 행동 수정 변화는 운동을 하지 않고 영화를 본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면 단순히 근력과 체력이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점까지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저도 그럼 지금 당장 운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